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조롱이 극에 달했을 때 사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힘드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에피타이저로 아직 강세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몇 가지 정황들을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발표가 될 때마다 안 좋은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망했다 싶을 정도로 안 좋은 지표들이 연일 발표가 됐었죠. 저번에 높은 CPI에 이어서 2월 13일 밤에도 높은 PPI,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발표가 되면서 우리를 굉장히 걱정시켰던 것 같은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주식과 코인들이 잘 버텼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요. 유가도 떨어지고 환율마저 잡히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음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가 우리를 거의 한 달간 괴롭혔던 이 관세, 상호 관세를 4월 1일 이후로 미루면서 그래도 한 달 반 정도 다시 시간이 남은 거죠. 그래서 우리를 조금 안심을 시켰는데요. 예전에 높은 CPI가 나왔음에도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두세 번 했던 것 같아요. 금리 인하해라, 금리 인하해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관세랑 금리 인하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물과 기름이기 때문에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얘기를 한다. 이거 뭔가 있겠네. 이 뭔가가 모르긴 저희는 뭐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뭔가가 있겠구나 했는데 발표가 이제 된 거죠.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라고 압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2월 14일에도 비트코인 투자를 검토만 했는데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이 밈 주식이죠. 주가가 최저점 대비 한 20%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요. 사실 강세장이니까 설명이 되는 거지요. 하락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현재를 하락장, 특히나 초입으로 보신다면요. 이런 악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더기로 폭락세가 연출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빠지고 이게 꽤나 오래 간다. 이게 하락장의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제가 볼 땐 아직 강세장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최근에 1년간 급장 조롱이 극에 달했던 자산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게 떠오르실까요? 이 코인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명언으로 한번 대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말, 12월 초, 극에 달해 있을 때 국장의 명언 네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자, 첫째, 미장은 세금을 가져가지만 국장은 원금을 가져간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고요. 저희 채널에도 많이 달렸던 댓글입니다. 이거 둘째, 돈을 잃지 않는 방법. 첫째, 국장을 하지 말라. 둘째, 첫 번째 규칙을 절대로 잊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물려도 미국 주식에 물려라. 넷째, 국내 주식 하려면 차라리 바카라를 해라. 뭐 코인도 훨씬 낫다. 뭐 코인도 약간 도박으로 보는 경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요. 제가 12월 한 뭐 20일 이때 즈음에 이런 기사를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역시나 조롱이 극에 달해 있을 때 상위 한국의 1% 부자들은 내년에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에 투자할 것이다 라고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당시 한 한국 주식 투자 비중, 의중은 한 55%, 그리고 미국 주식은 의외로 한 35%였었거든요. 근데 12월만 하더라도요, 미국 주식과 코인이 쌍벽을 이루면서 누가 더 많이 가냐 시합을 하고 있을 때니까 당연히 미국 주식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다 올인을 해 있든지 크립토에 올인이 돼 있었는데요. 확실히 1% 부자들은 다르니까 1%겠죠. 뭔가 다른 걸 보지 않았냐.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때 당시의 여론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그리고 뭐 선상님 그래도 그건 아니죠. 그래도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뭐 이런 식으로 당신 바보 아니야? 너는 멍멍이 아니야? 뭐 저한테 했던 얘기겠죠.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던 댓글까지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어,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역시도 국장을 탈출한 지가 16년째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요.
그러니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약간 재미를 본 이후로 그 이후로 이제 떠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나 떠나 있는 사람에게조차 야, 사람들이 이렇게나 떠났다고 그리고 뭐 조롱이 이렇게나 심하다고 그러니까 저도 답을 모르죠. 답을 모르지만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해보고자 야, 여기에 그러면 기회가 있겠다. 왜냐하면 17년, 21년, 25년은요. 결국은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를 해서 정말 전 세계 말단에 있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느낄 정도로 경기가 좋아집니다. 즉, ISM 지수가 한 60 가까이까지 갈 거라 그렇기 때문에 뭐 국장이든 뭐든 많이 오를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저도 정답은 모른 채로 사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국장의 명언 아까 보셨던 걸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100명 중 98명이 동의할 무렵에 이런 반전이 나타납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좋다고 해요. 다른 미국 주식보다. 그래서 제가 직접 트레이딩 뷰에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까 그 국장 조롱이 극에 달해 있는 무렵, 그리고 비트코인과 나스닥 주식이 날뛸 무렵에 이게 12월 초였잖아요. 아까 11월 말 12월 초에 제가 기준선을 잡고 한번 상승률을 나타내 보니까요. 코스닥이 무려 20%가 올랐습니다. 전체 지수가 20%는요. 생각보다 심한 거거든요. 그리고 코스피도 한 10% 올랐었고 여기 보시면 나스닥이 그때 대비해서 2.5% 올랐고요. S&P 500은 심지어 마이너스입니다. 약간. 그리고 비트코인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왜냐면요. 12월이 즐거웠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코스닥 코스피는 더 이상 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조롱하고 떠나 있으니까 야, 국장마저도 올라가는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뭐 2월 13일 데이터긴 하지만 코스피의 거래 대금이요. 무려 17조 원에 달했다. 정확히는 16.9조 원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요. 24년 8월 5일 블랙 먼데이로 기억나실 겁니다. 코스피 코스닥 막 10%뭐 이렇게 떨어졌을 그 당시에 기록했던 거래량 이후에 최고의 거래량. 그러니까 근 1년 내 뭐 2위에 해당할 정도로 엄청난 거래 대금이 지금 터졌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제가 차티스트는 아니니까 잘은 모르지만 121선, 그러니까 중기 추세를 볼 수 있는 이동평균선이 작년 2월 이후에 최초로 1년 만에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떠나니까 참 오르는 신기한 마법 같은 일들이 일어나네요. 근데 제가 코인 방송인데 지금 이렇게 국장 얘기를 하는 이유가요. 결국은 우리 최근에 알트코인의 하락률 보셨잖아요. 뭐 반토막이 났을 때 혹은 더 났을 때 이런 해지 자산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제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우리는 항상 듣는 말이 있죠. 돈이 없다, 돈이 없다, 돈이 없다. 근데요, 이런 해지 자산이 있었으면 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해지 자산은요, 주력이 아니라 그냥 현금 비스무리한 거 혹은 코인과 특별히 방향성이 맞지 않는 그런 자산을 갖고 있는 거, 뭐 예금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아, 한화그룹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한화 특히 프로야구를 보면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경기가 많은데 야, 이런 날도 오네요. 한화 자체가 테마다 모든 그룹에 있는 주가요. 덜 간 건 있어도 안 간 건 없다. 뭐 100%, 70% 이거 2달도 안 된 겁니다. 한 달 반 만에 난리가 나고 있어요. 하나그룹주 전체가 58%. 그리고 하나만 올랐을까요? 아닙니다. AI, 뭐 로봇주, 온갖 코스닥의 산업들이 죄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있네요. 반도체, 뭐 소부장, 제약바이오, 방산, 온디바이스 AI 소프트웨어, 로봇, 엔터테인먼트, 뭐 전력 인프라. 근데 자동차는 뭐 최근 1, 2년간 너무 갔으니까 좀 쉬어도 될 것 같고요. 뭐 조선도 뭐 급등락은 있지만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전반적으로 다 살아나고 있는 신기한 마법 같은 일들을 보고 계십니다. 조롱을 견뎌낸 자들이 이제 뭐 수혜를 받겠죠. 또 K철강 관세가 높다고 해서 막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심지어 현대제철이 미국에 공장을 세우겠다. 그만큼 시급했었는데요. 약간 기사가 지금 어감이 바뀐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관세랑 물류비까지 다 내더라도 미국보다 오히려 8% 저렴하다. 그래서
이거 해볼 만한데? 갑자기 뉴스가 바뀌었네요. 그렇게 힘들다고 할 땐 다 사라져 있더니, 이제 뭐 국장이든 뭐든 다 올라오는 분위기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이때 뭐 이제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오른다고 또 매수를 하러 간다? 아마도 조롱했을 때 매수했던 분들, 제가 볼 땐 한 2% 이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런 분들을 그냥 부자를 만들어주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는 거는요, 이분들이 파는 거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거다. 좀 조롱을 받고 오래오래 견딘 것들, 그런 것들을 사야 좀 많은 상승폭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제 코인 방송이니까 코인 얘기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참 역사는 계속 비슷하게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기준으로 진짜 아니다, 기회비용 날렸다, 뭐 바보다, 뭐 쓰레기다, 이런 코인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과거에는 이게 리플과 스텔라였습니다. 자타공인 최고의 쓰레기 코인 리플. 지금은 리플 가지고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다 사라졌잖아요. 지금은 뭘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 코인은 바로 저는 이더리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조롱의 한 단면을 또 제가 오랜만에 가져와 봤는데 이더리움의 로드맵이다.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 갈지 옆으로 갈지 뒤로 갈지 알 수 없다. 가격이 떨어지니까요. 온갖 조롱이 난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무렵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사가 있는데 블랙락의 이더리움 ETF가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2월 6일자로 기사가 났는데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조롱하는 것만 만들어서 내 분풀이를 하고 싶겠죠. 그러나 그레이스케일보다 훨씬 많은, 이제 아마 더 격차가 벌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레이스케일은 이거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랙락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더리움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뭐 주식 플랫폼인데 지금 코인으로 엄청난 재미를 보면서 정말 주가가 해도 해도 너무 오른 뭐 로빈후드라는 주식이 있죠. 로빈후드에서도 최근에도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를 유럽에 출시를 했다. 그리고 21 쉐어스에서도 스테이킹 ETF를 지금 SEC에게 제출을 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글쎄요, 이더리움이 그냥 끝날까요? 제가 볼 때는 레리핑크는 아마 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이더리움 ETF는요, VIP 고객님들이 산 겁니다. 레리핑크의 추천을 통해서요. 근데 VIP님들, 죄송한데요. 다 망했습니다. 제가 오래 공부해 봤는데 잘못 골랐어요. 그래서 기회비용 지금 다 날리셨습니다. VIP님들. 그러니까 4년 뒤에 뵙죠. 뭐 환불을 하시든지, 뭐 떠나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레리핑크는요, 그냥 그림자 금융, 안 될 것도 되게 하고 전 세계에서 안 될 것도 되게 만드는 그림자 금융, 자기 마음대로 정치 경제를 주무른다는 뜻인데, 자, 이런 분이, 그리고 이거 이더리움 ETF요, 아직 나온 지 반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마 작년 7월쯤에 나왔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덮고 4년 뒤를 본다. 지금 이제 사신 분들은요, 큰 재미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최근에 사신 분들 별로 재미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조롱이 그게 달해 있기 때문에 앞서 보셨잖아요. 뭐 리플도 그렇고 국장도 그렇고 조롱이 달해 있는 걸 계속 사모은 사람들은 뭐 좋지 않을까요?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뭐 각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더리움은 그래도 싫다. 그러면요. 뭐 미국 코인이라든지 뭐 ISO 200이라든지 여러 코인들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 로빈후드가 정말 코인 파는 걸로 엄청나게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상장 로드맵을 추가를 해가고 있는데 아마 몇 개 더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비트,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캐시, 도지, 에이브, 아발란체 체인링크, 컴파운드, 라이트코인, 시바이누 스텔라, 테조스 유니스왑, 리플, 에이다, 솔라나, 페페. 뭐 도구 이프 햇도 있고 여러 개가 몇 개 있을 텐데 잘 나가는, 그러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을 코인으로 넘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요거 그대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기 있는 애들이 좀 많이 팔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 해시덱스도 그렇고요. 뭐 프랭클린 템플턴이나 이런 친구들이 이미 작년 12월쯤에
SEC로부터 인덱스 ETF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직 나스닥에 판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승인을 받았거든요. 이 말인즉슨 여기 있는 코인들을 그냥 뭐 대부분의 이제 미국 부자들이겠죠. 부자들은 인덱스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냥 인덱스로 삽니다. 뭐 몇 개를 그냥 사서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한 뭉탱이를 삽니다. 물론 이제 들어갈 때 비중은요. 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75%, 이더리움이 16%, 그리고 나머지는 뭐 1%, 1%, 0. 몇 프로 뭐 이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뭐 이런 코인들은 이제 시가총액이 더 낮으니까 그래도 수혜를 보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정 이더리움이 싫다. 그럼 이런 코인들 또는 뭐 알고랜드, 헤데라, 뭐 ISO 2002 뭐 여러 코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코인들 중에서 조롱이 극에 달해 있을수록 상승폭이 많이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선별을 하고 뭐 바이 더 딥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이 왔는데요. 조롱이 오래 갈수록 희열을 느끼자. 왜냐하면 상승폭이요. 훨씬 더 커질 테니까 라고 한번 제가 뭐 멘트를 남겨봤는데 여기 김종국 씨가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당연히 힘드시겠죠. 그러나 이분 주장에 따르면 운동을 할 때 아우 좋다 하면서 딸기 맛이 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힘들수록 이 두꺼운 근육이 생기는 걸 오랜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으니까 매일 저렇게 좋다고 하시는 거겠잖아요. 그래서 대신 우리는 투자 근육을 힘들게 불려 나가셔서 조롱이 오래 갈수록 오히려 기뻐하는 우리 구독자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